고성국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함께 대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 됐고 전문가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 박사님, 네. 이 사드 배치를 놓고 5명의 주자들, 대선 주자들은 정말 명확하게 본인들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세 사람의 후보는 워낙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크게 배치가 이제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우선 절대 반대인 심상정 후보, 예. 그다음에 환영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입장 변화가 네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유력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겁니다. 예. 우선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를 넘겨라고 했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실제로 배치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럼 이거를 없었던 걸로 원천 무효로 할 거냐? 아니면 이미 배치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기정사실을 인정하고 할 거냐, 입장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좀 편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고, 예. 그리고 이미 이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만큼 되돌릴 수 없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동안 입장을 표명해 왔고 당론 변경도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실전 배치된 상황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겠죠. 네. 다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그 과정을 좀 건너뛴 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정도의 유감 표명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어려운 입장 또는 어려운 답변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 대표님,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대선 전에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차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사드 배치가 우리 국방부나 미국 측에서도 마치 차기 정부로 차기 대통령 결정한다 이런 뉘앙스를 펼쳤다가 전격적으로 지금 이제 배치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말 그대로 군사 작전을 펼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그 지지층들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차기 정부 혹은 반대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예, 실제로 그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회와 그리고 미국, 중국과 협의해서 하겠다. 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드 배치가 현재 이렇게 전격적으로 됐고, 또 한편으로는 작전 운용까지도 대선 전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기 기존의 입장을 갖다가 계속 견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은 그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가지고서 일단 뭔가 하나가 진행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새롭게 이 협의를 하고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봅니다. 사실 사드 배치로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인데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뜻은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하나 더 확보하자는 뜻도 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도 레버리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또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자, 한미가 동맹 관계에서 이미 이렇게 내가 대통령 되기도 전에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다룬다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실전 배치가 됐는데 그런데도 당신들이 계속 보복을 할 거냐? 라고 하는 식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동안 이야기해온 대로라고 한다면 김능구 대표대로 절대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국익우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본다면 약간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이미 있었다.
그 점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차 토론회의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몇몇 후보들의 태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논란이 된 장면들부터 보시죠. 예.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말, 생각에는 제가 우리 후보님이 요거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보세요. 예.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밤새 해도 됩니까? 밤새? 말씀드릴까요? 네, 사장님이시잖아요. 내 집에 갈 테니까 나는 알아서. 예.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그 생각도 없는데 저 바른정당 존립이 문제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국민의당은 문 후보를 향해서 거침없는 풍자시를 내놨는데요. 이 보시면은 팩트로 공격하면은 그만하시죠. 의혹을 제기하면 밝혀졌고요. 뭐 TV 토론회를 보신 분이라면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 악권인 부분은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본부장에게 물어보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평론가님. 문 후보에 대해서는 고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좀 이런 상황들을 희화화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 토론회는 아직 몇 번 더 남았으니까 좀 고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쳐야죠. 네. 후보들은 어쨌든 같은 토론 자리에 앉는 같은 자격의 예. 대통령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예의를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TV 토론을 보면서 마지막 표심을 결정할 유권자들이고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유권자들, 시청자들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런 식의 고압적인 발언이라든지 또는 희화하는 발언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국민을 모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는 국민들 중에 일부가 내가 좀 모욕당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내서 최종적으로 다음 대통령 뽑으려고 보고 있는데 예.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이냐라고 느끼신다면 모욕을 느끼신다면 그거는 후보들의 잘못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누구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수준의 토론 태도는 즉각 고쳐야 된다. 당장 네. 오늘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저런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중하고 신중하게 네.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바른정당 지상욱 대변인은 지난 4차 토론회에 한 줄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많이들 나왔습니다. 저기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는 감절 조절 장애가 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안초딩. 네. 그리고 홍 후보는 술 덜 깬 아저씨. 저런 평. 대표님, 예. 우리가 내일입니다. 또 토론회가 있는 날이 내일인데 예. 정책도 정책이지만 후보들의 태도들을 국민들께서 매의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겠죠, 이 후보들이. 예. 예. 그 대통령 선거는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국민 교육의 장입니다. 그 중에서 TV 토론은 예.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거의 97%가 한 번씩은 봤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20, 30%가 TV 토론을 보고 마지막 표심을 정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선거 전략상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후보를 보자면은 상당히 유약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약점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막 끊어버리고 어쨌든 잘라버리고 이름에 의해서 좀 카리스마 이미지를 갖다가 보이려고 하는 이런 예.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분명히 감정 표현이 어쨌든 이 오바를 했지만 그리고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가 거의 절망 상태잖아요. 울분이 차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울분을 대변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이렇게 거칠게 되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후보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전략적 사고에서 기인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 특히 자라난 세대들도 다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의해야 된다 봅니다. 네. 김 대표님 그 단어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교육의 장. 네, TV 그리고 토론은 국민교육의 장도 될 수 있다. 국격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 대선 주자들께서 유념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정말 이 정세, 이 판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수층의 상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층의 적극 고해 중인 홍준표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앞으로 이제 이 게임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보수표를 80% 정도만 우리가 받아도 이 3자 구도에서 이기는 대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안철수한테 갔던 우리 진영의 그 보수 진영의 표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증거는 TK에서 벌써 나타났고 이미 또 PK에서도 그게 확연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자, 이 홍준표 후보의 자신감의 근거가 있죠.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네. 지역구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은 문재인 후보가 22.8%, 홍준표 후보가 31.8%, 안철수 후보가 24.9%, 유승민 후보가 8.6%, 심상정 후보 4.4%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31.8%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고 박사님, 네. 분석 좀 해주십시오. 저 표는 사실은 네. 붕괴한 이 보수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예. 뭐 지역주의는 우리가 넘어서야 되지만 당장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받았던 표의 80% 얘기하니까 예. 당시 박근혜 후보가 TK에서 얼마를 받았나 한번 보십시오. 80% 가까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후보가 뭐 큰 소리 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4년 전에 받았던 표의 80%를 받아서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잘 안 되는 거다. 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수도권에서도 뭐 이 45대 55 정도로 비등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요.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앞섰죠. 뭐 그리고 이 TK 영남권에서는 80% 가까이 얻었습니다. 지금 당시에 얻었던 박근혜 당시 후보의 52%에 80%라면은 대개 40% 정도는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숫자대로.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도 40%대에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예컨대 문재인 후보 40, 뭐 홍준표 후보 40 그렇게 되면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합쳐서 그래도 7, 8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의 안철수 후보가 15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물론 지금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표가 제로섬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최종적인 승자가 자신이 될 거라고 홍준표 후보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객관적 정세가 과연 그렇게 흘러갈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진보 지지층은 어떤 마음일까? 이 심상정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고 난 후에 또 분석을 해봅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수도권 최다 득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심알찍이라고.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이겁니다. 심상정 여러분들이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지금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10%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약진은 그렇다면 결국은 문재인 후보에게는 독이 되는 걸까요? 예, 그 보통 진보정당 후보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본래 지지보다도 실제 결과는 더 낮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진보층 지금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 때 매번마다 토론회 가장 잘하는 후보로 될 정도로 맹활약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이 심상정 후보한테 대해서 사람들이 사이다다. 이재명 후보한테 쏟아졌던 그 사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심상정 후보한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는 된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위한 선택으로 심상정 후보를 찍어도 되겠다 하는 심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도 예를 들면 정권 교체는 이제 이루어졌다. 예.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사표 방지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심할직, 심상정을 알면은 심상정을 찍는다. 라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목표를 두 자릿수에 두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진보정당이 정당 명부에서는 두 자리도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노려볼 만한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10%는 그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의당이 예전에 통진당이었다가 그 이전에는 민노당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노당이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었을 때 10%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총선에서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가 목표를 내심 10% 두 자릿수로 생각하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는 거고요. 예. 특히 엊그저께 문재인 후보가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메시지 보낸 거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진보 진영,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네. 뭐 어떻게 돼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은 되겠구나. 그렇다면 진보표 분산, 야권표 분산으로 인한 어부지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평소의 가치대로 진보 정당을 찍고 진보 세력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한 표라도 더 모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김능구 대표가 분석한 것과 같이 이미 정권 교체는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서와 통상적으로 있었던 진보 진영의 표가 심상정 후보라고 하는 이 모멘텀을 통해서 지금 결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심상정 후보가 잘한 측면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을 지나치게 좀 소홀히 한 부분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럼 그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다시 공격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상황은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중도 지지층의 표심까지 짚어봅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발언 듣고 분석합니다. 원내 의석 하나도 없는 신생 중도 정당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의석수보다 그 지긋지긋한 기득권 정치 깨부수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대선도 국민들께서 그 같은 대변화 만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어제 이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많이 이제 주춤합니다. 네. 주춤이 아니라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이고 지금 김 대표님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글쎄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이라면 정말 불리한 상황일 것 같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안철수 후보는 이겨내야 될까 궁금합니다. 지금 이 중반전인데요. 예. 초반전에는 박빙이었잖아요. 네네. 오자구도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이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다들 사실상은 1강 1중 3약이다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후보를 지적했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이 초기 전략을 좀 잘못 썼지 않느냐. 그리고 TV 토론에서도 지금 유세에서 이야기한 예를 들면은 여야 기존 기득권 세력의 이제 더 이상 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어떤 본인이 초심이었던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이렇게 나섰어야 되는데 우리 다 기억하지만 지금까지 4차에 걸친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적시하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우리 주류 정치 세력은 이미 다 기득권 세력이고 패권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정치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하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저는 마지막 선거일 수 있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분석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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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